노후 자금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5억으로 노후 준비와 자녀 증여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대한민국 중산층을 위한 현실적인 노후 준비법. 오늘은 경영학 박사 겸 유튜버 홍춘욱 씨가 쓴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책을 통해 노후 준비와 자녀 증여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 또는 상가 주택을 사서 월세를 받는 방법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방법은 약 5억 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그 돈을 직접 운용하고 매년 정해진 생활비를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저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침체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 통했던 어느 한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알아두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퇴직금을 목돈으로 받기보다는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세금도 절약하고 생활비에 보태는 추세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운용하는 포트폴리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5세에 약 5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은퇴한 후 매년 3,8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인출해서 쓰다가 약 83세에 자녀에게 3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죽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을 받는 65세에 2억 원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매년 3,200만 원을 인출해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55세에 약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한 후 매년 3,800만 원의 생활비를 인출해서 쓰다가 83세에 자녀에게 3억 원의 유산을 남기는 방법. 이 시나리오에는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 3,800만 원이란 한국의 60세 이상 가정의 중앙값 수입인 연 2,950만 원보다 30% 더 많은 것입니다. 즉, 이 시나리오는 비교적 넉넉한 노후 생활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약 3% 정도로 예상합니다. 물론 올해 인플레이션은 이보다 훨씬 더 높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31년부터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60만 원은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이제 5억 원을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에서 운용해야 하는데요. 이 책은 투자 4분법에 따라 운용할 것을 권합니다. 투자 4분법이란 매년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미국 국채, 한국 주식, 미국 리츠, 그리고 금의 4분의 1씩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백테스트한 결과 55세에 살 집이 있고 5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투자 4분법으로 매년 3,850만 원, 즉 월 320만 원을 인출하고 만 65세부터는 매달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쳐서 380만 원을 인출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3세에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사망 시점에 자녀에게 3억 1,065만 원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30년 후의 일이므로 3억이라는 돈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그래도 매월 320만 원에서 380만 원의 생활비를 인출해 쓰고 나서도 30년 후에 자녀에게 일정 정도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괜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시나리오는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을 받는 65세에 2억 원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매년 3,200만 원을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 1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65세면 자녀 나이는 30세 정도이기 때문에 증여해 주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증여 상속세가 가장 무거운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보다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부모가 80대 중반에 사망한다면 자녀의 나이는 이미 50대인데 50대에 상속받아봤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젊은 나이에 증여를 해주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가 그 돈을 크게 불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신에 65세에 노후 자금이 2억 원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도 다소 줄어듭니다. 시나리오 1처럼 매년 3,85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을 인출해서 쓴다고 합니다. 즉 55세부터 65세까지는 매월 266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 60만 원을 보태서 매월 326만 원을 생활비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녀에게 먼저 증여한 후에 만약 큰 병에 걸리거나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보루로 주택연금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살 집 한 채와 노후자금 5억이 있다고 가정한 시나리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두 번째 방법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는 시점에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해서 기반을 마련해 준 다음 남는 돈은 본인을 위해 운용하면서 다 쓰고 가는 거죠. 운이 좋아서 돈이 남으면 유산으로 상속하고 운용 성과가 생각보다 부진해서 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수저론이 등장하는데요. 흑수저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동수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없지만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의 자녀입니다. 은수저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이나 이사에 상당한 종잣돈을 지원해주는 경우이고, 금수저는 부모가 자녀 결혼 시에 아파트 한 채를 사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살집 한 채와 5억 원의 노후 자금을 마련한 경우는 은수저와 동수저의 사이, 그러니까 중산층의 중간값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